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추가적 경기 부양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하여 발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각 지역의 주지사들이 지역 형편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 조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중국 공작원들이 러시아식 전략을 차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 대란이 5주째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이어 콜로라도주도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 수입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오피니언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직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고 있습니다. 요 며칠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주춤한 것 같더니 어제 다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관련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확진자 수가 88만 20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9,845명, 완치 환자는 85,922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으며 가결되었습니다. 고갈된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난 화요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적 경기 부양안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상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오늘 하원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 경기 부양안이 확정된 데에는 공화, 민주 양당 모두 경기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에 의한 지원 금액은 4,840억 달러로서 이 중 2,100억 달러가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재원 충당을 위해 배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긴급재난 대출을 위한 EIDL 프로그램과 병원 지원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 확대 비용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이제 2조 8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 금융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재원이 2주 만에 고갈된 이유가 대규모 사업체의 대출이 평준된 것임을 감안하여 이번 경기 부양안에서는 아예 소형은행과 소형금융기관에 일정 규모의 자금을 따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애를 태웠을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향후 60일간 새로운 그린카드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일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러한 결심을 밝힌 후 이틀 만에 이루어진 공식 행정명령입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는 그린카드뿐만 아니라 노무비자 발급 중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리콘밸리 등의 IT 업계에서 크게 반발하자 한 발 물러나 노무비자 발급 중단은 제외한 것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이민자들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이러한 인종적 다양성이 미국의 번영의 뿌리가 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이민 정책이 이처럼 즉흥적이고도 일방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데 대하여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보수층 집결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 아닌가 하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 지역의 주지사들이 지역 형편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 조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제재 조치 때문에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어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의 우선순위를 따져가며 단계적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바이러스 재확산의 위험성을 경계하여 경제활동 재개나 대규모 모임은 극히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제 보도를 통해 표면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둔화된 것처럼 보여도
재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 조치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재 완화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주는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등입니다. 4월에는 26일 콜로라도를 필두로 29일 노스캐롤라이나, 30일 애리조나, 조지아, 일리노이스, 테네시, 텍사스 등이 단계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작합니다. 한편 5월에는 15일 워싱턴 DC, 뉴욕, 20일에는 코네티컷이 스테이 앳 홈 오더를 해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중순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모두가 당황해하던 그때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가짜뉴스가 우리를 더욱 두렵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폭동과 약탈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출동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초법적인 봉쇄 조치가 임박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스는 영어, 스페인어, 심지어 한국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는 모두 사실무근이며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듣고 나서야 사람들이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중국 공작원들이 러시아식 전략을 차용하여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미 정보기관들의 의심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으로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정치적인 조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외교 분쟁으로까지 점화될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엄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응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어서 이 또한 그것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 대란이 5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443만 건을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청구 건수 규모는 3주 연속 줄었지만 여전히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5주간 2,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노동부가 실업수당 청구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까지 최근 1년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월 평균 21만 6천 건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전까지 최고 기록은 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82년 10월에 69만 5천 건이었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65만 건까지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메릴랜드주에 이어 콜로라도주도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 공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상원 외교위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적잖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내 진단 키트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사이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최근 한국계 아내인 유미 호건, 한국명 김유미 여사의 활약 등에 힘입어 50만의 분량의 진단키트를 확보한 데 이어 한국과의 인연이 깊은 미국 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산 진단키트 확보를 성사시키면서 앞으로 진단키트 경쟁이 더욱 불붙을 조짐입니다. 해방 이후 줄곧 미국의 원조를 받아오던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에 도움을 줄 만큼 성장한 것 같아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과 제약회사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 둘 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효능을 극찬하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여 왔습니다. 특히 에지트로마이신과 병용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당장 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효능과 안정성을 먼저 확인한 후 치료제로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왔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며 아직까지 임상시험을 통하여 그 효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상시험을 거치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 혹시 효과가 없더라도 잃을 게 뭐가 있느냐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의 지적이 틀리기를 바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대통령이 호언장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일부 병원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치료제로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연구와 임상치료 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치료에 효능이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4월 22일자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프랑스의 한 연구 결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퇴역군인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 환자를 상대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투약 효과를 관찰한 결과 오히려 사망 위험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정밀한 임상시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을 토대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효능과 안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확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장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약을 개발할 때 효능도 중요하지만 그 안정성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약은 효능 이전에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치료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마치 환자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약에 대한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FDA는 지난 3월 29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고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몇 주 내에 미국 10여 개 지역에서 44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확실한 방지 대책도 없이 무작정 경제활동 정상화를 실시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4월 24일 금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